12월 2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통합 셀트리온 닷 올렸다. 진펜트라로 미국 시장 진검승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법인 출범. 내년 주요 과제 피하주사 제형 진펜트라. 미국명 진펜트라 램시마 SC죠. 여기 사진 속에 셀트리온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이분이 40대 중반의 불모의 대한민국 불모의 바로 바이오 비전공자, 대우자동차 산업공학과,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출신이죠. 5천만 원 가지고 45살의 바이오 비전공자가 국내 제약바이오 100년의 역사상 아무도 일구지 못했던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와 함께 글로벌 빅파마를 향해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제약사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확신해 나가면서 우리 곁으로 모습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죠. 2단계 셀트리온 제약 합병을 추진한다. 서정진 회장 내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경영 전략을 공개한다.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 견준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기우성, 김영기, 서진석 3인 각자 대표 체제 구축을 한다. 매출 원가율 감소, 즉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직판과 여러모로 회계에 대한 부분이나 생산에 대한 부분이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일괄하게 되면서 볼륨감이 커집니다. 즉 영업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성장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주가 상승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 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년 폭락,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죠. 이 박스권 기간 동안 단기간의 급등, 장기간의 하락, 단기간의 급등, 장기간의 하락. 이거 한 3번 하니까 사람 마탱이 가죠. 그리고 학을 떼게 만듭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 질긴 셀트리온의 개인 투자자가 다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제 끌어올릴 때가 됐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그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구간을 끝내고 월봉 기준 1번 라인 저항대를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해서 계속 나가면 결국 이때를 그리워합니다. 아, 이때 살걸. 이게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죠. 이제 이런 마인드는 땅바닥에 갖다 버리세요. 이제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매직 구간은 지났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만 원 미만이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2차전지의 시기는 끝났다. 한 타임 얘가 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넘어온다. 제가 수백 번 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쵸? 시차는 발생을 했지만 결국 얘는 간다. 지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고로 이길 수밖에 없다. 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라인업이.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공매도 하레비아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분 셀트리온의 창업자 서정진 회장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뭐 도전 정신이나 혁신이나 불굴의 의지와 함께 제 목소리를 보시게 되면 제 마음속에서 이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마 담아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뭐 주가가 바닥에서 막 길 때 있잖아요. 그쵸? 막 13만 원, 14만 원 나올 때 막 밀어 제낄 때 얼마나 짜증났습니까? 그때 제가 빤스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만약에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제가 박수 쳐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댓글들을 보니까 쳐다도 보기도 싫다. 암 걸릴 것 같다. 본전만 오면 팔아 제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지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결국 이런 달콤한 열매의 과정이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그 구간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성향이나 이미 검증이 끝나지 않았나요? 저에 대한 건 3년 가까이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을 본다면 이미 검증은 끝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성향과 어떤 마인드와 지금까지 그 어떤 후원이나 그 어떤 유료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셀트리온까지만 4차 산업혁명 시간은 다시 한번 재능 기부는 셀트리온 방송까지입니다. 자, 어쨌든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오늘 준비한 거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미국에 이어서 국내 허가 신청하였다. 식약처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를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미국에 이어서 국내까지.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기존 3마에다가 램시마 SC, 미국명 진펜트라, 국보급 신약이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 4세대 삼형제, 여기에 다음 두 번째 물결이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디보와 키투르다를 포함한 3세대 바이오시밀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얘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 다국적 제약기업, 얘는 예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도 제약바이오의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불모의 대한민국 제약기업. 대한민국에는 제네리카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세계 최초, 그 누구도 전 세계에서 해내지 못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게 되면서 CMO로 시작을 했고 백신으로 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결국 CMO로 기반을 잡고 바이오시밀러로 나가서 신약으로 그리고 직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역사가 주가에 담겨 있어요. 저 보시면은요. 2008년도, 9년도. 자, 그리고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크게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이때 초창기에 2012년, 13년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2013년 유럽에서 개발됩니다. 허가를 받았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나서 쭉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초기 시장 바이오시밀러가 뭔지도 몰랐을 때 투자했었다면 아마 수십 배, 그쵸?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매집을 했다면 수십 배를 넘어서 저는 전고점 돌파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때 투자해서 괜찮겠죠? 10,000원대에 투자를 했었어도 아마도 이때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가 30,000원. 30,000원이 됐었어도 10배가 넘었겠네요. 그러나 이 10,000원대에 투자를 했었다면 더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돌아왔겠네요. 그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에 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 돌파를 남겨두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방송 때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 거부감을 좀 줄어드리고 눈과 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초기 에코포르 BM 상장 전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초기 시장 그리고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 잠깐 보고 갈까요? 대한민국 역사의 중후장대 산업의 상징이었죠.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초기 시장에 투자했었다면 자, 서정진 회장도 셀트리온의 모토가 그룹 모토가 바로 현대중공업이었죠. 돈 하나 없었는데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3,000억, 램시마 3,000억, 허주마 4,000억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어. 어디 그만한 그 기업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돈이 없는데 해외 리세일링을 하면서 결국 같이 자금을 분담해 나가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죠. 현대중공업의 바로 폭발적인 성장기 때.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초기 시장에 투자했었다면 얘는 900배가 넘었어요. 자, 포스코. 얘 또한 엄청나죠. 바로 고로 대한민국 역사의 세계적인 철강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얘도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현대차, 현다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역사의 중심에 있었죠. 현대기아차. 얘 또한 엄청난 랠리에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따라왔죠. 그 에너지는 또 네이버와 카카오로 전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자, 아마존은 0.06, 188달러입니다. 초기 시장에 투자했었다면. 자, 넷플릭스를 한번 봐볼게요. 얘는 얼마 되지 않아. 2004년도 0.34에서 무려 700달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8달러에서 384달러. 자, 기본적으로 1000배는 기본이에요. 200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3차 산업혁명에 투자했었다면 3.5 모바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 인터넷 혁명과 그리고 손안의 컴퓨터를 휴대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갔으니까. 제가 코인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걔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주도 매도하지 마셔라. 저 또한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의 1차 목표는 정고점 돌파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얘는 이 1번 라인, 20번
20만 원이죠? 여기 미만이었다. 매집 구간은.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정거점 돌파할 때까지. 1차 목표 구간. 그리고 여유 자금과 캐시카우가 현금 창출 능력에 매달되시는 분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셀트리온의 개수를 모아왔다면 우리가 셀트리온을 통해서 매달 적립식 투자하고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개수를 모아가고 바닥에서 빡빡 길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매집하는 걸 배웠어. 그리고 이제 짧게 폭등하는 시간을 만날 겁니다. 이 원칙을 코인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무슨 대상에다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국 중후장대 산업의 각 산업 섹터의 대장별 여기에 1등에 투자했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미국 증시에서 3차 산업혁명의 대장 섹터에 투자를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코인 시장도 거기 초기 시장에 대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인 채널에 오셔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유 자금만 다시 한번 똑같아요. 저는 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투자를 합니다. 다만 이것과 똑같으죠. 지지 않다고 보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좌변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입니다. 우변에 현재 알트코인들이 많이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중 가지 않았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도지코인, 파일코인 이런 애들을 모아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그 업비트가 가장 그 거래소 중에 1위니까 거기서 계좌를 투고요.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비트코인을 삼형제로 명칭을 하고요. 그 우변에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파일코인 그리고 요 기준으로 해서 좀 모아가 보세요.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사항만 하실 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마도 이제 코인 채널을 키울 것 같아요. 이유는 그게 다음 문명이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생각입니다. 주식의 시대가 아니다. 셀트리온 10년 기준 10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문명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 회사, 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지난 문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제 평생에 곁들여서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아왔어요. 그게 저의 인생이었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문명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긴가민가? 헷갈리신다면 투자가 멈춰지겠지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이미 저를 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녹음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떠한 그런 투자기를 걸어왔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드리거든요. 누군가 저를 만났다면 초기 시장에 에코프로 BM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겐 귀인이 되었겠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초기 시장에 투자했을 때면 그 사람은 누구나 귀인이 되겠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에코프로 BM과 셀트리온의 초기 시절에 최소한 수십 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다. 그리고 수백 배가 최소한도로 말씀드린 거다. 오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10년 기준.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티켓이 나온 겁니다. 그 값어치를 오늘 짧게 공유해드리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게 BIS,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국제결제은행은요. 자, 보시면 1930년 5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세계 각 나라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정해서 발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입니다. 8%.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은행이 얼마나 더 안전하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나, 이 금액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통화량도 정해질 수가 있겠죠. 사실 전 세계 최정상에 있는 기득권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중앙은행의 중앙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미 볼게요.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바로 여기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기자본 비율을 정합니다.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지금 페드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나 올리냐. 저금리가 나오면 뭐 제약바이오제 좋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 경제가 성장한다. 물가가 올리고 내리면 또 경제가 성장한다 내려간다.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고용률이 좋다. 실업률이 낮다. 이런 게 다 페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이 페드의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 바로 한국은행의 또는 한국은행이 아니죠. 한국은행, 중앙은행 통해서 각 민영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거대 상업은행들이죠. 여긴 중앙은행이니까. 어쨌든 이 중앙은행들을 기준 잣대로 해서 여기서 어쨌든 BIS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엄청난 곳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표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이죠?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대한 기준 개정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초기 시장이다. 응애하고 태어났다. 충분히 심장이 떨릴만하다. 더불어서 프로젝트 멀티 브리지, M브리지입니다.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다중 CBDC 플랫폼을 실행한다. 이 CBDC는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입니다. 그 약자예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프로젝트 M브리지는 국경 간 도매용 결제를 위한 다중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공통 플랫폼을 실험합니다. 여기 보면 도매용 CBDC는 거액 결제용, 소매용 CBDC는 소매용 CBDC입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이 프로젝트는 BIS 혁신 허브 보시면 4개의 창립 중앙은행, 25개 이상의 중앙은행과 기득권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홍콩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이 참여했고요. 참관 은행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바레인, 칠레, 이집트, 요르단, 말레이시아, 네팔, 노르웨이, 터키, 유럽중앙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뉴욕 연방은행,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사우디 중앙은행, 월드뱅크가 여기 참여하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설계 작업이 끝이 났어요. CBDC는 100% 도입됩니다. 새로운 통화혁명이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세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지금의 1세대이죠. 그 망에서 러시아는 배제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러시아는 일시적으로 루블화가 폭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폭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점과 고점의 중앙 부분에서 안정화가 되고 있죠.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에서 지금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간 거래에 바로 위안화와 루블화를 쓰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거래는 위안화와 루블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중국 무역의 CBDC 활용 계획이다. 바로 이게 스위프트의 2.0입니다. 이런 말이 조금 용어가 어색할 수 있어요. 스위프트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짧게나마. 자, 스위프트. 여러분들 은행, 주거래 은행 계시잖아요. 그쵸? 해외에 송금하는 망이 있는데 보시면 범 세계 200여 개국 1만 1천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데 활용하는 전산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칩니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한국 기업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금융의 핵심이죠. 이 스위프트를 지배했던 애들이 범지구를 지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 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위해 만들었으며 2022년 현재 스위프트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제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는 국가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의 직격탄을 받는다. 스위프트 퇴출 제재가 금융의 핵무기로 불리는 이유이다. 이게 바로 달러 기반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분을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해외에 송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송금 구조를 보게 되면요. 4단계를 갖습니다. 내 주거래 은행, 여기 중간 매개체 은행, 국내, 해외에 받는 개의 바로 주거래 은행, 얘 매개체 은행, 이 중개 은행 총
4단계를 거칩니다. 수수료도 비싸고요. 속도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무척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9시에 열어서 3시 반에 닫나요? 주 5일 거래입니다. 자,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죠. 그쵸?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이동하는데 돈은 이동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2008년도에 비트코인 혁명이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데 2012년도에 리플이라는 모임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스위프트 망이 열렸습니다. 이 망을 통해서 새로운 2세대의 망을 통해서 이제 CBDC와 각종 코인과 토큰들과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들과 STO, 토큰 증권, 여기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RWA,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런 것들이 다 이 망을 통해서 이동해 나가는 게 설계 작업이 끝이 나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돈을 담당합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의 하나를 담당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지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나 보구나. 그래서 왜 4차 산업혁명인지, 왜 얘가 자금줄을 담당하는지, 웹3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치의 인터넷? 그동안 데이터는 이동을 했지만 돈을 이동을 못했어. 이 돈이 이동해 나가기 위해선 이 데이터에다가 값어치를 부여해야 돼. 지금은 종이에다가 부여했잖아요. 값어치를. 여기에다 값어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분산 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웹3, 가치의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심장이 인공지능과 쌍병을 이루는 겁니다. 귀에 꽂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코인의 시대다. 명심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스위프트에 좀 전에 보셨던 이 스위프트의 홈페이지입니다. 스위프트의 홈페이지인데요. 결제를 위한 ISO 2002를 출시하였다. 자, 보시면 ISO 2002 메시지가 2025년 11월까지 지원되는 공존의 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메시징 표준입니다. 2023년 3월 20일에 성공적으로 게시가 되어서 글로벌 결제 업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데이터가 풍부한 국경 간 결제 및 보고를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새로운 국제 표준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망이 스위프트 2.0의 망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서 이미 작동되는 준비가 사실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 시스템이 준비가 될 거고요. 얼마 전에 BIS 사무총장과 국제통화기금의 IMF 총재가 방문을 해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미래의 통화 CBDC를 주제로 바로 포럼과 강연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코인 혁명이에요. 제가 왜 에너지를 쏟아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왜 1년 동안 코인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안 했냐? 전 코인 채널에서도 그 셀트리온 방송한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방송에서도 코인 한다고 말한 적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에서는 그 말을 좀 적게 드렸던 이유는 셀트리온이 바닥에서 기고 있었기 때문에. 왜? 얘가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플러스로 나가야, 플러스로 나가고 얘가 달려나가기 시작해야 그때서야 이제 투자를 이쪽으로 옮기기를. 왜? 여기가 손실 중이니까. 요거 처리가 돼야,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요걸 처리가 해야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20만 원 밑에서 아직 한 주도 팔지 마셔라. 왜? 얘는 얘의 목표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로 해라. 옮기면 안 된다, 아직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옮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익 실현 1차 목표는 정고점 돌파이다. 수정할 게 있으면 제가 중간에 수정을 할 거고요. 다음 문명은 왜 이쪽인지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너무 생소해서 아직 눈과 귀가 뚫리려고 한다면 확실히 열려야 돼. 자,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고 눈과 귀를 열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탄생되었을 때, 그 이전에 바이오시밀러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지? 그걸 알아챘다면 이 엄청난 수익률이죠. 수십 배의 수익률을 바로 얻을 수 있었겠지요. 에코프로 비행도 상장 전에 발견했다면 엄청난 수익률로 돌아왔을 겁니다. 이걸 능가하는 수익률이에요. 아시겠죠? 눈과 귀를 열으세요.
아직까지 대중이 개인들이 코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이미 대형주에 들어왔어요. 10년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0배 알파입니다. 넥스트 삼성전자이죠. 그러나 진짜 부의 역전은 수천 배, 즉 1000배 이상 커지는 시장 규모에서 최소한 수백 배의 수익률, 그게 그 시장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거기 다음 문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는 전고점 돌파, 그리고 20만 원 밑에서 이제 그쪽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모아가시면 돼요.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저의 주식 투자는 셀트리온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평생 주식 투자를 해왔던 제가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왜 4차 산업혁명인지 시대에 맞게끔 사고를 유연하게 하시고요. 서정길 회장이 항상 그런 말을 하죠. 관념의 허구를 버려라. 생각을 유연하게 하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문명은 저는 이쪽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100%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